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산뜻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홍선혜입니다. 반가운 얼굴이 또 이렇게 오랜만에. 컴백홈. 여러분 눈치채셨죠? 제가 새신랑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중간중간에 뭐 선혜 선배한테 이렇게 저기 플러팅 하지 마라 이런 분들 계셨는데 완벽하게 철벽이시고요. 저는 또 따로 여러분 또 살림을 차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부동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대부 씨 이렇게 또 좋은 일, 저희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긴 한데 또 사생활이니까. 아, 저희 사생활이요? 결혼이라고 대놓고 말씀 못 드렸고. 제 사생활은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재무 씨 대신해 주셨던 아, 박 팀장님과 박종훈 함께 팀장님. 박종훈 팀장님과 함께 제가, 그냥 좋은 일로 자리를 비웠다. 요 정도로만 말씀드렸었는데. 허재면 도망갔냐 이런 댓글들이 좀 있었나요? 예. 아니 보고 싶다. 뭐 이런 댓글들이 아니 안 그래도 스태프 여러분들께서 네. 오늘까지 쉬어라, 금요일까지 쉬고 푹 쉬다 와라. 나도 그랬잖아. 어. 그리고 다음 주 설 연휴까지 쉬어라 이러다가 그냥 계속 쉬어라 이럴까봐 그럴 순 없다. 제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 오늘부터 바로 일을 그래요.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왔습니다. 아 근데 박종훈 팀장이 네. 너무 잘하시던데요. 아니 너무 감사했고 예. 뭐 잘하시는 건 당연하고 아, 네 진짜 위협을 좀 당했는데 제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네. 자, 아침엔 투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음. 큰 선물 준비하고 있는데 요 말씀부터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렇죠. 질문 하나 할게요. 응. 최근 유럽 갔다 왔으니까 유럽 갔다 왔죠. 국제 정세 살피고 네, 왔잖아요. 살피고 왔죠. 최근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 어디예요?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 일단 뭐 대한민국은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성장했으면 좋겠고 아 사실 저는 뭐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광고 방송 많이 하더라고요. 빨리 얘기해. 인도. 인도 예, 딩동댕. 딩동댕. 네, 맞습니다. 인도입니다. 인도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데 투자는 그러면 이 나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 기업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좀 막연한 분들 많으실 것 오. 같아서 인도 투자의 NH투자증권이 또 진심입니다. 야. 네, 직접 발로 뛰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특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엔 투자에서 공개할 예정인데요. 언제죠? 2월 4일입니다. 4일? 네, 2월 4일 또 2월 14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 10시 이 시간 통해서 인도에 대해서 좀 함께 해주시고요. 뭐 여러분 나오시지만 네. 그중에서 박지훈 부장의 이름도 보이잖아요. 2월 4일은 백찬규 부장님께서 그러니까. 함께 하시고 네. 2월 14일은 박지훈 부장님과 강황맨. 야, 인도 느낌 나네요. 인도 유튜버, 인도 투자 유튜버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 아침 10시에 찾아와 주시죠. 박지훈 부장님 그래서 인도 네. 또 직접 가세요. 출장 가시거든요. 아, 진짜로? 진짜. 발로 뛰네. 그러니까 진심입니다. 어. 이 특집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니까 네. 꼭 기대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네. 아침엔 투자 오늘 또 금요일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근데 저는 오는 길에도 느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뭐 고향도 가시고 예. 여행도 가시고 오늘부터 네. 정말 긴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연휴에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면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나요? 오랜만에 만나면 뭐 결혼 얘기, 취업 얘기 뭐 이런 거 살 하시면 안 빼라, 돼요. 대학 갔냐 이거 진짜 하시면 안 그런 거 되는데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빠지지 않는 얘기가 뭐예요? 부동산 맞습니다. 얘기입니다. 네. 내 집 마련 어떻게 할 거냐, 청약은 들고 있냐. 이 연휴에 어차피 여러분들 만나게 될 질문들이니까 오늘 여기서 이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다가 가시면은 더 풍성한 명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부동산 얘기 나올 때 최신 동향 이렇다더라. 맞아. 이렇게, 오늘 보시고 어.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대화가 통할 것 있어 같아요. 보이겠네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모셔볼까요?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N2의 텍스센터 우리 정보현 부장님 오랜만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 저도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부장님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요. 두 분 다 오랜만이네요. 네. 자,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정보현 부장님 그 명절에 부동산 얘기 나오는 거 맞아요? 예. 좀 많이 하겠죠? 저는 제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 질문도 많이 받겠다. 예, 저희 그냥 집안만 그런 줄 알았더니 네. 만나 뵙는 이제 고객분들이나 많은 참여자분들이 명절 때 가족끼리 모이면 이제 집 얘기 많이 하신다고. 오. 네, 아무래도 명절 때 가족끼리 모이다 보니까 그 얘기가 항상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희비가 늘 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네. 어느 누구는 지역은. 서울에 어딜 사서 엄청 떴네. 나는 저기 샀는데 벌써 떨어지고 있네. 이 희비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보면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좀 많이 가격이 좀 고점에 잡아서 마음고생 하시는 분도 얘기 있고 또 누군가는 항상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서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하면은 네. 좀 뭐 형제가 뭐 이제 땅을 사면은 형제가 사촌 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형제도 그렇고 네. 형도 그렇고 예, 맞아, 맞아. 그런 게 있는 건 미묘한 이제 네. 감정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연휴에 네. 부동산 얘기도 좀 나누실 수도 있고 그런데 동향, 최신 동향 어떤지 살펴보시고 그렇죠. 또 대화에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1월도 막바지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휴가 끝나면 하루밖에 남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 연초 네. 부동산 시장은 어떤지 동향 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향부터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날씨만큼 여전히 좀 차가운 그 거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사실은 이제 작년 연말부터 그 대출과 관련된 규제가 좀 창구지도 통해서 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구매력에 제약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좀 감소했었는데 지난 이제 12월부터는 좀 불안정한 사회적 국면이 좀 크게 좀 영향을 좀 미쳤었고요. 올해부터는 다시 은행들이 좀 아무래도 좀 영업적인 목표가 새로 세팅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대출은 좀 많이 그래도 완화된 분위기가 감지되곤 있지만 여전히 이제 그 시장은 좀 차가운 분위기입니다. 일단 전세와 매매 다 하락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요. 매매 시장부터 일단 좀 말씀을 네. 좀 드리면 네. 보통 이제 한국 부동산원에서 주간 단위로 발표를 하고 있어서 1월 20일 기준으로 어제 이제 최신 자료를 제가 한번 인용을 좀 해보면요. 요번 주에 이제 마이너스 0.05%로 지난주보다 낙폭을 소폭 좀 키웠습니다. 네. 예, 그 지역별로 보게 되면 수도권은 한 0.03% 하락폭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서울은 그냥 0%입니다. 그냥 얼어 있는 상태 네. 그대로 이게 이제 1월 내내 유지가 4주 연속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방은 마이너스 0.05%에서 0.07%로 이제 주간 단위로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특징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그 재건축 중심으로는 가격은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노원구나 뭐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아니면 이제 금관구라고 할 수 있는 좀 외곽 지역의 낙폭이 조금 더 컸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시도별로는 이제 울산은 그대로 0% 동일하고 대전, 대구, 뭐 부산 여전히 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집계를 하는 지역이 187개 공표 지역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매매가가 상승거래, 하락거래 봤을 때 매매 가격이 상승한 지역이 보통 한 40여 곳 정도 돼요. 187개 중에. 근데 이게 이제 37개소밖에 안 됩니다. 네. 40개가 안 되고 나머지 이제 포함 10개 정도 빼면은 하락이 한 133개소가 되니까 분위기가 여전히 안 좋은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전세 시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네. 전세는 좀 눈여겨 볼 만한 게 2023년 이후에 거의 한 80주. 그러니까 정확하게 79주니까 1년 반 정도 만에 그 하락세를 보였다가 그게 이제 하락세를. 2주 연속 네. 반짝하고 올라간 게 아니라 2주 연속 이렇게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낙폭 자체가 크지는 않고 마이너스 0.01% 정도니까 좀 크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상승세가 꺾였다라는 점이 좀 굉장히 좀 눈여겨 보아야 되는 대목 같고요. 서울 또한 2주 연속 보합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사철이고 하다 보니까 그 학군지에서 나타나는 뭐 이따 오늘 또 얘기 나누기도 네. 하겠지만 뭐 이런 이제 역세권 선호단지에서만 좀 상승세가 있었고 나머지 이제 구축이나 외곽 지역들은 좀 조정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시도별로도 비슷한 이제 이런 양상을 좀 띠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전망이라든지 뭐 이런 탄핵 정국과 관련돼서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궁금증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네. 뭐 정치 영향으로 네. 부동산 쪽에서 맞아요. 달라진 점 이런 네. 것도 감지가 좀 되나요? 네, 제가 네.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분류해서 네.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네. 일단 우리가 그 정책에 좀 굉장히 이렇게 예의주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음. 하고 그리고
역대 대통령 탄핵이 됐던 게 이제 전례가 2차례 있다 보니까 이 2가지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이제 데이터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그 국회의원 총선이나 이런 대통령 선거 앞두고서는 보통 한 분기에서 반기 정도 사람들은 이제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그 선거 이벤트 이후로 미루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뭐 2분기 뭐 이제 조기 대선 얘기도 있고 하니까 관망세가 유지가 됐던 게 있었고 그리고 탄핵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 2달 정도의 공백이 있었고 정책 공백이 있었고 네. 뭐 박근혜 대통령 때는 6개월 정도의 공백. 근데 그 이후 시점부터는 부동산 가격 자체가 반등했다라는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2차례 나왔던 학습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흘러가면서 사실 취득을 한 다음에 6개월, 1년 있다가 되파는 이런 이제 투기 자본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이런 이벤트가 아주 그 추세적으로 길게 그 화두로 작용할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내가 분양을 이제 당첨이 돼서 중도금 넣고 내 집 마련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로 점점 그 12월에는 조금 이제 정신이 없었고 지금은 이제 그 의사결정에 점점 이렇게 영향이 지대하게 미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1분기 정도까지는 영향은 있겠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날수록 좀 경제나 거시적인 그런 환경 쪽의 요인이 점점 커지고 정치 사회적인 국면의 그런 영향도는 조금씩 감소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연말부터 이제 저희 그 예시했던 그 전망치에 대해서는 아직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회복세가 좀 있을 것이고 그렇게 가장 생각했던 판단 근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국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그 금리 인하 쪽에 무게를 이제 저희는 많이 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공급 쪽에 PF 자금 경색도 조금은 이제 조달 금리가 완화되면서 좀 경색도 풀릴 풀릴 수 거고 있다. 참여자들의 이제 구매력도 조금 더 증진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지금보다는 거래는 좀 살아날 뿐이지 이렇게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참 연초에 이 부동산 기사를 관련 기사를 보면은 한파다. 얼어 있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지켜볼 수가 있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여기에다가 탄핵 정국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는 수순이 지나가면 하반기부터는 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네.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불확실성 해소 측면이 뭐 경제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책적인 것에서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좀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닐까.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부장님과 함께 2025년 또 달라지는 부동산 키워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달밖에 안 지나긴 했지만 키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반등, 얼죽신, 마이크로 양극화, 또 커스터마이징 굉장히 다양한데 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하나하나 좀 우리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 들어본 것도 있고 조금 생소한 것도 커스터마이징 있어요. 저는 처음 뭐예요? 들어보거든요. 마이크로 양극화 네. 이것도 약간 마이크로가 붙은데요. 네, 일단 마이크로 네. 양극화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도 이게 사실은 뭐 트렌드긴 한데 네. 익숙지 않은 용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커스터마이징 이런 건 사실은 어디 양복 맞추러 갈 때 그때 썼던 것 네. 같기도 한데 예, 일단 마이크로 양극화는 어쨌든 양극화가 그냥 이제 뭐 딱 보이는 두 쪽으로만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네. 이게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가격대도 벌어지고 유형에 대해서도 이제 선호가 나뉘고 뭐 연령별로 그러니까는 이제 준공된 지 뭐 연식별로도 선호가 나뉘는 것 같고 뭐 이제 같은 아파트 유형에서도 이렇게 좀 세분화되는 네. 어떤 최근에 집을 필요로 하는 이제 주 수요층이 3, 40대 젊은 수요층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어떤 이제 니즈가 그대로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닐까. 단순하게 뭐 비싼 지역, 싼 지역 이렇게만 나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굉장히 세분화되게 뭐 브랜드 아파트, 비브랜드 아파트, 신축 아파트, 뭐 준신축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래서 세트로 나오는 게 그 커스터마이징이랑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획일화된 어떤 평면 구조만 이제 상품처럼 우리가 이렇게 했었는데 비슷하죠. 네, 전체적인 면적은 뭐 25평, 34평 똑같다 하더라도 요새는 타입이 뭐 A 타입부터 F 타입, 뭐 D 타입 이렇게도 나오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모듈은 동일하게 주고 가변벽 이런 거를 막 밀었다가 뺐다가 막 그래요? 됐다가 마루 됐다가 뭐 이런 이제 설계도 되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맞물려서
그래서 이제 결국엔 또 돌고 돌아서 이게 사실 구축 아파트에는 이런 좀 니즈가 반영될 수가 물리적으로 없다 보니까 네. 신축 중심으로 많이 좀 있고 뭐 이런 가변벽이나 이런 커스터마이징 안 되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평면 구조가 뭐 20개, 뭐 60개 이렇게까지 펼쳐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도 거기에 따라서 좀 이렇게 차등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요. 인기 있는 타입이고. 마이크로하게 네, 이제 맞습니다. 세분화가 된다라는 네, 그렇죠. 건데. 네, 오.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반등 같은 경우는 뭐 익숙한 용어긴 하지만 네. 이게 왜 요새 또 연초에 키워드로 떴는지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니까 뭐 지난 2024년 정확히 1년 전 그리고 2년 전 2023년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 항상 연말에는 어둡고 추웠어요. 부동산 거래도 감소하고 매매도 시세도 떨어지고 그러다가 1분기 때부터 항상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은 특례보금자리가 도입이 되면서 9억 원 이하의 주택들부터 먼저 반등을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얼어붙어 있다가 1분기 때 좀 이렇게 갈아타기 수요가 나오면서 이렇게 좀 가격이 올라갔던 그런 면에서 올해도 이런 반등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궁금증들이 혹시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날씨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건가요? 예, 맞아요. 때 그래서- 얼었다가.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있는지가 그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네. 진짜 이걸 좀 분석을 좀 해봤어요. 해봤더니 결국에 가격이 반등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은 거래를 통해서 이게 발현이 되다 보니까 거래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 봤더니 진짜 날씨랑 이제 기후랑 비슷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겨울에 얼어 있다가 네. 1년 12달 중에 거래가 가장 활발한 달이 지난 5년 평균을 따져보면 7월 달이에요. 7월 달. 항상 덥고 네. 더워지기 시작하고. 맞습니다. 핫해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이 말씀 언급 드린 적 있지만 전세 시장에서는 아직도 이사철이라는 게 있는데 네. 매매 시장에서는 이제 이사철이 없어졌어요. 여름에 이제 7월 달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6월 달, 8월 달. 그리고 봄이랑 가을이 그 다음이고 뭐 1, 2월 달이랑 11월, 12월 이제 양 끝에 있는 겨울은 거래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뭐 좀 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반등이라는 의미가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얼죽 씨는 뭐 다들 아시는 그렇죠. 얼어 죽어도 신축인데 신축이다. 올해도 요거 트렌드는 계속된다. 그럴 이런 것 같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역적으로 서울에서는 서울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을 이제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네. 했지만 뭐 제도나 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참여자들의 어떤 사업성 문제에서 그렇게 생각보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죽 씨는 이거는 뭐 단기간의 어떤 유행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어떤 장기간의 트렌드 변화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리면 네. 얼마 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토제 폐지를 검토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어요. 토제를 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 네. 검토하겠다. 예. 이게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일단은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단어 그대로 매매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자체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원래는 우리가 아파트를 사거나 뭐 또 토지 땅을 사거나 할 때는 거래 당사자가 계약을 하고 그 금액이나 이런 거래를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고의 개념보다는 그 관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입된 취지는 일단 어떤 예를 들어 땅이면 주변에 반도체 공장이 대규모가 들어온다. 네. 그러면 이제 지가가 들썩들썩할 게 좀 예상이 되니까 그 투기의 우려 때문에 그 반경 몇 킬로미터를 투기 수요는 못 들어오게 원천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해주는 뭐 이런 식의 좀 제도였었고 네. 이게 이제 주택 시장으로 아파트 시장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부 뭐 재건축이나 아니면 영동대로나 뭐 GBC 개발 때문에 주변이 좀 많이 집값 뭐 자극할 것 같다. 그럼 주변을 이렇게 묶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압구정동이나 성수동이나 목동, 여의도처럼 그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나 이제 정비 사업 이슈가 있는 곳들은 이제 핀셋으로 이렇게 규제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뭐 삼성동이나 청담동, 대치동, 잠실 이렇게 잠삼대청이라고 하는 곳들은 삼성역 일대의 GTX 역사 통합 개발이나 현대차 부지 뭐 그 비즈니스 센터 개발이 영동대로 개발 때문에 주변의 어떤 거래를 좀 자극을 좀 이렇게 막기 위해서 여기는 아파트 거래하는 사람도 실거주 2년을 바로 등기치면서 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전세를 안고서
갭으로 이제 취득을 하는 네. 거를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이제 한 4년 전에 도입이 처음 됐었습니다. 네. 예, 그게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 좀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안 좋았고 경기 침체도 있다 보니까 가격 조절 기능에 대한 의구심을 이제 시장에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거래만 막는 재산권만 좀 제한이 들어오지 원래 도입 취지와 다르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잠삼대청 일대는 6월 달에 이게 1년마다 이제 연장을 하면서 만기가 도래가 되는데 다음 달인 이제 2, 3월 달에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잡힐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진행되는지 좀 봐야죠. 그러니까요. 네. 네. 사전에 부장님께서 또 꼽아주신 키워드가 있는데 네. 영역별로 좀 보면 세금, 대출, 청약이요. 청약이요. 오. 네. 이거 관심 많죠. 이제? 청약 관심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세금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청약도 그렇고 부동산하고 때려야 될 수 없는 그렇죠. 키워드들인데 2025년에 이게 좀 변화가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어때요? 네, 변화가 네. 있고 그 네. 봐주시는 시청자 구독자분들께서도 그 내 상황에서 좀 적절하게 활용할 법한 그런 그렇죠. 팁이 있어서 이렇게 바뀝니다라고만 딱 던지는 게 아니라 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십사 하는 측면에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좋아요. 네. 뭐 전체를 다 나열한다라기보다 좀 의미가 있을 법한 주요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당장 이달부터 1월부터 실행이 되는 건데 대출과 관련해서 네. 일단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이게 좀 절실하게 와닿으실 건데 최근에 또 금리 인하 기조도 있고 하면 네. 기존에 받았던 금리보다 좀 저리로 갈아타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대출은 30년 이상의 장기 상품인데 금리가 막 낮아졌어요. 근데 고정금리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부담이 큰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거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3년을 일단은 가고 그 안에 이제 할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대부분 뭐 1.2% 뭐 1.5% 이렇게 좀 내게 돼 있는데 네. 그게 이제 0.5% 이하로 줄어드니까 상당히 이제 그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효율적으로 좀 굉장히 좋은 제도로 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얼마나 줄어드는지까지도 한번 그 시뮬레이션을 좀 네네. 한 기사를 좀 인용을 좀 해보면요. 네. 그 대출을 그 시중은행에서는 보통 5개 시중은행에서 고정 1.4% 그리고 변동 1.2%인데 이게 지지난주부터는 0.5에서 0.7%로 줄었으니까 네. 이제 대략 한 30년 만기로 한 1억 5천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한 140만 원 정도를 중도 상환 수수료 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 60에서 80만 원 사이로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낮은 금리 이제 인터넷 은행까지 해서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은 분명히 좀 도움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가 또 있었고요. 그러니까 대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라는 거랑 그리고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의 그 소득 자격 요건이 2억 5천 부부 합산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기존에는 얼마였죠, 그러면? 그 1억 3천이었거든요. 1억? 어우, 그러니까 많이 원래도 사실은 되게 좀 높았던 편인데 네. 이제 맞벌이 부부도 많고 뭐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그 소득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경우가 이제, 그렇죠. 이제 태어난 자녀가 있는데도 소득 자격 때문에 안 됐던 분들은 그냥 거의 의미 없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는 내가 해당이 된다 싶으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노려보면 좋고 이게 원래 이제 우리가 대출 받으면은 우대금리 같은 거에서 부수거래 같은 거 해가지고 뭐 퇴직연금 IRP도 개선을 하고 뭐 월급 계좌도 돌려놓고 신용카드 네. 얼마 쓰면 이렇게 0.2%씩 이렇게 더 여러 우대금리 가지가. 받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좀 그대로 적용하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난다던가 하면은 또 우대금리가 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최대 0.4%까지. 네. 그래서 자녀 출생이 뭐 최근에 있었던 분들 2023년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노려보면 좀 좋다. 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청약과 관련해서는 그 최근에 이제 청약 당첨 확률이 좀 인기가 많은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로또 청약이라 그림의 떡이고 줍줍이다. 네. 적용받지 않는 지역은 기축보다 비싸니까 이거 당첨돼도 계약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그렇죠. 고민이 있다 보니까
이게 무용론이 나오면서 해지하는 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맞아요. 통장을 없 네, 통장. 네, 청약 통장 해지하고 네. 그래서 이 청약 통장을 좀 이렇게 가입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그 연말정산 혜택도 많이 주고 소득공제 뭐 이런 것들도 좀 주고 뭐 이렇게 가점 관리도 이제 무주택 세대주나 배우자 같은 경우도 이거를 조금 더 늘려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지하지 말고 이 분양 시장과 관련된 시황은 언제 또 스탠스가 바뀔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새로 가입하면 이미 늦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그 큰 부분이 아니니까 이건 좀 가져가는 게 좀 좋겠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비수도권이라든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도 같이 줍니다. 1세대 1주택 뭐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시켜 준다든지 뭐 보유세 부담도 줄여주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같이 한번 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른 것들이 좀 중점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월세 이야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네네. 요즘에 월세 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그 네네. 걱정하는 청년이나 서민층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네. 뭐 월세나 이제 뭐 전세 대출 관련해서도 네. 허들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그 뭐 젊은 분들의 뭐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은 뭐 이게 월별로 또 도입되는 시기별로 각각 있다 보니까 팔로우를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뭐 30년 넘은 집은 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도 할 수 있게끔 뭐 굉장히 해주고 많군요. 뭐 그런 것도 뭐 6월 달부터 예정되어 있는데 예,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영역별로 자세히 좀 짚어주셨는데 원래 우리가 또 달라지는 점 안에서 뭔가 부동산 팁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섞어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네. 끝까지. 네, 섞어서 말씀을 좀 네, 드렸고 그리고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에서는 이제 다주택자의 뭐 중과 그 양도세 중과가 그 원래 5월 달 딱 그 유예가 끝나는 거였는데 그게 또 이제 다시 유예를 늘려줬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다주택이신 분들은 그 세금 때문에 무서워서 좀 무거워서 좀 시도를 못했던 분들은 요번 기회에 또 다시 출구 전략을 펼칠 수도 있겠다. 뭐 요 정도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아까 대출 갈아타는 거 말씀드렸는데 네. 7월 달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이제 3단계. 완전 도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상금리를 1.5%까지 풀로 이제 다 적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장의 기준금리나 대출 가상금리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이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지니까 네. 아마 금리 인하 효과가 많이 상쇄될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 집 마련 수요가 있거나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실행을 하실 때 7월 이전에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말인데 예. 제 주변에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집값이 좀 주춤할 네. 때가 타이밍이다. 기회다. 내 집 마련 타이밍이다. 1분기다. 네. 노려라.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그래서 요 얘기도 사실은 네. 사실 부동산은 그 주식과 다르게 변하지 않는 이제 위치의 고정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역마다 다른 시장이라서 우리나라 국토 전체적으로 시기만 가지고 지금이다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댓글도 제가 틈틈이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조심스러운 것도 있는데요. 지역마다 온도차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디는 상승이 좀 어디 하락이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지금 시기를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어차피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이제 과제가 있으신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고점인 지역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이슈가 6개월, 1년, 뭐 3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질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의사결정 판단 시기를 늦출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불안정성이 있어서 금리 인하 컨센서스가 있을 때 그때 하는 게 오히려 좀 나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거래량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름에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시장은 생각보다 한 템포 먼저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1분기에서 이제 막 벚꽃 축제 막 그 기상도 나오면서 막 그 시점 네. 3, 4월 그렇게가 저는 그 안쪽이 좀 나을 수도 있겠다. 네,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네. 시나리오를 돌려보면 네.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네. 뭐 해소가 되면서 네. 뭐 정책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예, 추진될 예. 만한 기대감과
네네. 계절적인 것과 그렇죠. 뭐 이런 네. 것들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 미리 이런 것들이 좀 선반영될 수 있다라는 네. 건 좀 생각해 볼 야, 필요가 그 시기 있겠네요. 다 맞물리려면 공부 많이 해야겠다.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어.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가 정 부장님 매번 모실 테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광고를 들어야 되는데 닥터케이님께서 재무 놀아왔네. 돌아왔죠. 놀다가 돌아왔다고 아. 놀아왔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광고 듣고요. 오늘 부동산 고민 사연을 좀 저희가 네. 받아봤거든요. 여러분들의 고민 있으시면 또 실시간으로 채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오늘 재무 씨 컴백, 네, 많은 분들이 네,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반가워해 주는데 얼굴 좋아졌대요. 저요? 그런 분들 많으시네요. 예, 살이 좀 빠졌다가 후반에 굉장히 입이 터져가지고, 예. 그 좋아졌다는 건가요? 굉장히 표정이 많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먹고 왔고 표정 밝아졌어요? 그런 거 그래요? 같아요. 네. 복잡 미묘합니다. 네, 좋기도 하고 또 책임감이 또 늘어나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네. 오늘 특히나 또 부동산 얘기할 때도 눈이 전보다 더 반짝이는 것 같아요. 싱글싱글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예. 관심이 더 많아졌겠죠. 관심이 많아지고 내 집 마련 할 수 있겠죠? 네. 아이, 화이팅, 화이팅. 할수 있을 청약은 거고요.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저는. 부장님과 함께 네.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도 해드릴 텐데 저희가 미리 받아봤고요.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고민들 쌓아둘 거예요. 네, 다 보관해 놨다가 그렇게 멀지 않게 네. 다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링크 통해서 또 이메일 통해서 여러분 좋죠.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채택되면 작은 선물이지만 커피 한 잔 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얘기 하나씩 짚어볼게요. 저희가 닉네임. 오늘 부동산 고민 이야기를 하는 날이어서 지금까지 좀 쌓여뒀던 맞아요. 사연들을 오늘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피리둥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을 둔 예비 학부모입니다. 저희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학군이 좋다고 소문난 대치동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교육에는 관심과 욕심이 많은데요. 아직 이 대치동에 대해서는 매매할 만큼 돈을 모으지 못해서 전세의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대치동 학군이 좋고 또 학원이 잘 되어 있는 건 아는데 그거 외에는 대치동 아무것도 모릅니다. 대치동도 구역구역 다를 것 같고요. 또 재건축도 있고 신축도 있고 다를 것 같은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앞섰는지 제대로 된 정보가 없거든요. 앞으로 우리 아이 교육을 위해서 쭉 대치동에서 살려고 하는데요. 이 학교는 어디가 좋을지 또 집 위치는 어디로 해야 할지 부장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피리둥이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게 엄마인지 네. 아빠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맹모 삼촌지기 이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뭐 이사도 가겠다 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아니 맹모 삼촌 지교가 지금까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교육열이 우리나라가 특히나 또 굉장히 많고 대치동 하면은 뭔가 약간 상징적인 것 같아요. 이 교육에 학원가, 있어서. 교육, 학군, 네, 그렇죠. 근데 또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 생각하면 저출산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저출산이어서 아이가 없는데 그러면 학원가 쪽은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싶다가도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만큼 한 명한테 교육 몰빵. 투자를 막 그렇게 하면 더 뭐 좋은 거 아닌가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부장님 해결 좀 도와주세요. 네, 일단 뭐 대치동에 대한 그 지역적인 그 뭐 구체적인 상담을 나누기 전에 네. 저도 이제 현장에서 질문을 자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일반적인 어떤 그 학군지에 대한 이제 수명이나 앞으로 이제 인구 감소와 맞물린 어떤 이제 변화 흐름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여전히 계속 그 인구 유입을 유발할 수 있는 재료로서 부동산 시장에 존재할 것이냐 여기 이제 원론적인 이제 고민들이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큰 자산을 아무래도 묻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제가 입시나 이런 교육 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부동산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이제 모든 이제 삶과 관련된 이게 종합적인 어떤 이제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 종합 그 과학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집값이나 이런 수요와 맞물려서 고민을 좀 해본 제 판단은 네. 당분간 이런 학군지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거나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전세나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 자체가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확실한 변화는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이냐? 일단 절대 인구 수가 감소하고 학령 인구가 줄기 때문에 학원의 숫자,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양적인 증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축소될 수 있고, 뭐 학원가의 어떤 규모 자체가 감소할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어떤 그 볼륨이나 이런 쪽보다는, 그러니까 학생 수 한 명이 예전에 학원을 한 2개 다녔다면은 아까 이제 홍앵커님 말씀처럼 이제는 좀 더 그 한두 명의 자식한테 교육을 더 많이 이렇게 제공하다 보니까 다니는 학원 수가 늘어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질적으로는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꼭 입시나 이런 쪽의 일변도의 어떤 학원 교육, 사교육보다는 다양한 어떤 이제 교육이 좀 바뀔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학군지들 중에서 이렇게 대치동처럼 규모가 큰 곳 외에 나머지 좀 그 적절히 이제 국지적으로 있었던 학원가는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다른 입시제도 변화에 따라서 그냥 이제 단지 내 주변으로 이렇게 국지적으로 흡수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있다라고 보고 좀 굉장히 좀 규모가 좀 유지가 됐던 곳들, 뭐 대치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목동이나 뭐 중계동 아니면 사실 많은 분들이 잘은 모르시는데 평촌 요쪽 학원가가 안양 평촌. 네, 그쪽이 목동만큼 커요. 목동보다 더 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몇몇 곳, 대구 수성 몇 곳 이렇게 빼고서는 대구 수성구도 유명하죠. 네, 좀 많이 좀 규모는 작아질 수 있겠다. 네, 좀 냉정하게 좀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하는데 커질 수는 없거든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그 중장기가 어느 정도예요? 예, 그래서 그 시기가 저는 보니까 그 이제 수능을 봤던 이제 수험생 인구가 제가 수능 봤을 때 90만 명 조금 안 됐어요. 90만 명. 저 때 한 60만 명 됐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도 기억하세요. 이거 보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부장님 공부 잘하셨겠지만 공부 못하는 애들은 내 뒤에 몇 명이 갈 것인지를 그 60만 명 안에서 제가 이제 또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잘하는 사람들은 고민 안 한다고. 내 위로 보니까 몇 명인지 관심이 별로 없고. 그래서 예, 한 85만 6만 됐던 것 같은데요. 00년, 뭐 01년 요럴 때. 근데 이게 지금은 반도 안 돼요. 지금 반 40만, 예, 42, 3만 될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지금의 그러면은 초등학생 인구 한 반에 몇 명, 전국에서 몇 명, 이걸 좀 보면 역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지나면은 30만이 안 되겠다. 20명. 지금 이제 한 반에 30명이 돼도 초등학교 이제 과밀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필요로 하는 이제 학원, 뭐 사교육의 절대 양 정도는 당연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이 중에서 서비스의 질이 좀 좋은 몇몇 지역만 유지가 좀 되겠다. 그런 면에서 뭐 대치동에 이제 그 동서남북으로 펼쳐져 있는 뭐 학원가나 여길 들어오려고 하는 아파트 유입 수요 자체는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명맥은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의 요지가 일단은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마음을 전세로. 먹으신 거예요. 전세로 일단은 대치동에서 전세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정보가 없다. 학교는 어디가 좋을지, 집 위치는 어디로 해야 될지인데 사실 이제 초반부터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니까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뭐 학교까지는 추천해 주실 수 없겠지만 부동산 관점으로는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치동이 참 재밌는 게 안 들어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이제 그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응답하라 1994인가요? 거기 이제 유연석 씨가 여기 대치동 은마 아파트에 이쪽 키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구 특기생으로 가고. 부장님 1944면은 그 한국 전쟁 전이니까 1988, 뭐 1988 정도. 구사. 오늘 제가 스타트부터 사촌과 형제를 헷갈리고 아니요. 각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기강 단디 잡고요. 말씀드리면 이 대치동이 재밌는 거는 그래서 안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또 지역을 제대로 딱 보면은 여길 좀 잘 아는 사람도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익숙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이곳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약간 제가 보고 있는 노트북 화면으로 좀 전환을 좀 해주시면요. 지금 이제 보시는 요 화면이 요렇게가 대치동이 되는 건데요. 대치동은 이렇게 2호선 그 선릉역, 삼성역
이렇게 테헤란로죠. 그 테남이라고 하는 이 테헤란로 이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행정동은 이제 그 지금은 현재는 3개 동으로 좀 되어 있어요. 여기 남쪽부터 보시면은 요쪽에 이렇게 개포 우성과 요쪽이 있는 대치 1동이 있고요. 동쪽에 이제 대치 2동이 있고요. 그리고 테헤란로와 맞붙어서 이 역삼로 근처에 대치 4동이 이렇게 크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치 3동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대치 그러네요. 3동은 2009년에 4동과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 위쪽에 대치 4동, 2동, 1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동이 여기 있다가 합쳐진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은 요 휘문고등학교가 있고 여기 이제 역삼로라고 하는 요쪽에 이남 요 일대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대치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탄천 잠실을 이제 마주하고 있고요. 서쪽으로는 역삼동과 도곡동 이렇게 마주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개포동, 위에는 이렇게 삼성동.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사실은 이제 학구는 다 섞여 있죠. 도곡동, 역삼동 이렇게 다 섞여 있어서 네. 학원가가 이쪽에 많이 있어요. 오. 그러면 이거를 좀 어떻게 보려면 요새 이런 거 좀 잘 해놨더라고요. 뭐 그래서 저는 호객론어 사이트인데 이야. 아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이쪽 분석에 가서 학원가를 누르면 이렇게 네. 나와요. 854개가. 네, 854개 이제 서울 1위지만 전국 1위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좀 이렇게 그 뭐 규모가 있는 게 850개고 실제 이제 뭐 신고가 되어 있는 그 학원 시설은 1000개가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뭐 1200개, 1300개 정도. 그래서 대단하다. 진짜. 예, 수도권과 뭐 이제 전 그 서울 각지에서 네. 주말이 되면 이제 특히 아버지들이나 엄마들이 라이딩을 많이 가죠. 네. 그래서 임장을 가보면은 건물 앞에 이제 비상등 켜져 있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수험생 이제 자녀를 이제 픽업해서 태워주기 위한 이제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많고 특히나 지금처럼 겨울이라거나 방학 때는 단기에 한 2, 3개월 정도 아예 이렇게 여기다가 그렇다면서요. 예, 단기 임대를 해서 네.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얻어서 여기서 바짝 하고서 다시 원래 이제 지내던 곳으로 학기가 시작되면 돌아가는 이런 이제 철새 수요들도 꽤 있는 좀 그런 이제 특이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죠. 저는 이 사이트에서 학원가라는 섹터가 있는 것 자체가 주거 선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지금.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신혼부부나 아예 이제 장년층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뭐 7살, 8살 네. 학령 인구에 접어든 자녀를 두신 분들한테는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제 직주 근접 보는 거, 일자리하고 통근 여건, 그 자녀들의 통근 여건, 그러니까 이제 통학 여건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보는 건데 학교는 어디나 다 있긴 하지만 그 교육 여건 때문에 이 학원가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분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보게 되시면 이렇게 이제 학원가 남쪽에 그 음마 아파트, 네. 예, 음마 아파트가 있고 이쪽이 음마 아파트 사거리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레데펠이라고 많이 알려진 이른바 이제 대치동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치. 예, 네. 그래서 1단지와 2단지가 있고 이렇게 이제 동서를 가로지르면서 학원가가 있는 겁니다. 그 대치 여기 음마 아파트와 마주보고 있는 여기 하이스턴 아파트라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좀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나온 아파트인데 이쪽부터 이제 도보로 갈 수 있는 이제 그 학군지가 아파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한티역 주변에 학원가가 되게 많고 네. 이쪽에 이제 그 남쪽으로는 대도초등학교가 있고 이 위쪽으로는 도성초등학교가 있고 이 학원가에 가려져 있지만 잠깐 없애면은 여기 도곡초등학교 이렇게 있는데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고서 이쪽 주변으로도 역삼동으로도 많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역삼 이동인데 그 대치 학군이죠. 네, 그래서 이 선릉역 남쪽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은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디귿자로 많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택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면 사실 전통의 그 대치동 하면은 부촌이라고 이제 그 이미지가 좀 만들어졌던 게 네. 우선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선미? 저는 처음입니다. 네, 우선미라고 여기 이제 3호선 라인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와 남북으로 마주보고 있는 미도 아파트가 있고요. 미도 아파트의 서쪽으로 오시면은 여기 보여지고 있는 게 우성 아파트. 이게 예, 요게 선경 아파트 선경 그리고 아파트. 우성 아파트. 그래서 우선미. 우선미. 예. 여기 이제 양재천을 끼고 있는 요렇게 아파트 3개 단지가 사실 터줏대감 역할을 하면서 그 대형 평형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파트 시세가 뭐 평당 1억 1,000만 원 이상의 형성이 되어 있는 이제 전통의 부촌인데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나이가 좀 있어요. 아, 아파트 이름이.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다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그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대치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입주를 2년을 하실 생각으로 바로 하셔야 되는데 몸테크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고민이 또 생기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쪽에는 그 우선미가 있고요. 이 위쪽으로 오면은 굉장히 좀 정신이 없으니까 잠깐 요거 핀을 좀 숨겨볼게요. 네. 네. 저도 그게 보이니까 계속 그것만 보게 되네요, 지금. 숨김을 하면은 예. 가격.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레데펠하고 네. 여기 이제 센트레빌, 아이파크, 렉슬 이쪽이 이제 그 다음 시세로 형성이 되어 있는 높은 가격대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쪽에 타워 팰리스가 있는데요. 이 대도초등학교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과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고 있는 뭐 중대 4대 부속 고등학교 숙명여중고 예, 그리고 건너편에 이제 단대 뭐 4대 부속 고등학교 네. 뭐 요렇게도 있고 렉슬도 있고 여기 건너편에 역삼중학교. 그러니까 한 티역을 보고서 여기가 이제 예전에 개나리 아파트라고 6차까지 있었던 네. 이제 선릉역 밑에 그게 이제 재건축됐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입주를 하면서 개나리 이름을 붙인 쪽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위쪽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릉역 주변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진선여중, 진선여고가 그 도성초등학교와 이제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파트들 많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역삼 레미안 이쪽부터는 이 도곡초등학교 배정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걸 다 어떻게 확인해?라고 한다면은 네.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입학 딸을 맞아요. 두셨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네. 개나리 푸르지오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이제 딱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좌측에 정보가 쭉 나오잖아요. 네. 학교도 하단에 배정학교가- 보면 하단에 보면 이제 단지 정보 안에서 여기 이제 교통 정보 있고 초등학교 배정 학교가 나와요. 아, 도성초등학교네요. 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우리가 이런 프롭테크가 발달되기 전에는 학구도라고 그 네이버 검색에서 스쿨존 이런 거 검색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뭐 A 초등학교를 찍으면 A 초등학교 배정받는 지도상에 이제 학구도가 이렇게 딱 나오는 이제 그거 하나하나 이제 손품을 타고 들어갔는데 네. 여기서 이걸 그냥 클릭을 좀 해주면 예,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렇게 정말. 녹색으로 나와 있는 학구도 안에 있는 곳이 이 도성초등학교 배정을 받는 곳이에요. 배정을 받는 곳이고 뭐 학군 이런 걸 따진다기보다 그러면 나와 비슷한 지금 우리 피리둥이님처럼 네.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주로 선택하는 부모님들이 어딜 많이 좀 몰리느냐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고학년의 기준이 4, 5, 6학년이고 그렇죠. 1, 2, 3학년이 저학년이고 저학년. 그러면 대부분 그 뭐 저기 특목고나 뭐 이런 쪽에 진학률이 좋은 중학교를 배정받기 위해서 보통은 학부모들이 4, 5학년 때 미리 초등학교로 움직입니다. 그 중학교 배정을 받기 위해서. 네네네. 그래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 학생 수가 있는데 네. 저학년의 전체 학생 수가 200명인데 예를 네. 들면 4, 5, 6학년 특히 이제 5, 6학년의 학생 수가 급증하는 데가 있어요. 전학을 네, 오는 이제 거구나. 오는 거죠. 이 동네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대단하다. 키우려고. 중고등학교 감안해서. 그렇죠. 우리는 지금 대치동을 얘기하고 있지만 네. 이게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이렇게 미묘하게 다 나뉘어요. 그래서 저학년 비중이 높은 학교가 있고 고학년 비중이 높은 학교가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은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학부모들이 중학교 배정을 감안해서 이쪽으로 오는구나. 어디로 많이 가고 있는지를 네. 숫자로 확인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뭐 도성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30명이 넘어요. 네. 네, 그러니까 과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마 여기서까지는 뭐 그런 정보까지는 나오지 않을 건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뭐 학교 홈페이지 가면 바로 나올 겁니다. 네. 뭐 제가 오늘 갈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정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여중 여고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명문대학교 진학률도 좋다 그래요. 그래서 뭐 숙명여중 숙명여고나 뭐 진선여중 진선여고 이쪽도 많이 좀 선호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역삼중학교 또 숨겨야겠네요.
예, 역삼중학교는 남녀 공학인데 남아 비중이 높습니다. 주변에 이제 좋은 인기 많은 이제 여중 여고가 있다 보니까 네. 70%는 남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요 벨트 이 안에서 이 재건축이 있고 준신축이 있고 여기 개나리 아파트로 재건축된 것들이 대부분 2006년 7년도 요때 입주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미 연차는 뭐 15년 20년이 됐지만은 뭐 이제 3세대 아파트로서 좀 괜찮으니까 요쪽도 인기가 많습니다. 네, 네, 한티역 주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레드펠이 요 안쪽에 있는 요 아파트 단지인데 네. 이 안쪽부터 해서는 이제 빌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도 가시는 분들도 좀 주로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단기 임대 수요도 많이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삼성역 그 남쪽으로는 휘문중학교, 휘문고등학교가 많이 있어요. 남아를 두고 있는데 뭐 이제 휘문고를 갈 것 같다, 대명중 뭐 이쪽 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포스코 사거리 남쪽으로도 종종 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통학시키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분양을 했던 여기 에델루이라고 DH 현대건설에서 이제 분양을 했던 게 있었는데 여기도 좀 경쟁률 꽤 높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언덕길이 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마을버스 타고 다니는 뭐 대치 현대아파트 구축이긴 합니다만 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쪽도 실수요자들은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다른 아파트 이 지역의 다른 아파트보다는 낮게 형성이 돼 있어서 노크를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뭐 부동산 얘기 겸 우리가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이렇게 초중고 정보를 듣겠어요. 아니 저는 오늘 방송을 하면서 네. 아직 자녀 계획이 없거든요. 미리 미안하네. 왜? 저는 이런 부모는 제가 못 될 것 같아서 와 정말 이 부모들도 작전이 필요하고 또 주거에 대해서도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구나라는 그러네요. 생각을 했고 네. 여러분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사실 부모가 노력해도 안 할 놈은 안 합니다. EBS만 봐도 잘할 놈은 잘합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맞아요, 너무 맞는 얘기인데 그래도 정석을 들이고 투자를 해주면 그렇죠. 안 하면 또 못 하겠죠. 그러니까. 잘 이렇게 또 그렇죠. 만나게 되면 잘하겠지만 오늘 또 댓글로도 할 놈은 하고 안 할 놈은 안 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오늘 좋은 정보를 주셨고 진짜 피리둥이님의 이제 결정이겠지만 오늘 뭐 어떻게 찾는지 방법까지 이제 숫자를 보는 방법 야, 어디가 인기가 있는지 그러니까요. 학교가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알려주셨으니까 한번 네. 부지런히 또 검색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 또 남겨주시고요. 좋습니다. 저희 사실 하나가 더 있었는데 네. 요거까지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질문 하나가 뭐였냐면 네. GTX 노선과 관련된 집값 관련된 이거 거예요. 진짜 요즘에 핫해요. 근데 이게 사실 집값이 철도 따라 철길 따라 네. 오른다 뭐 이런 얘기 한동안은 굉장히 네. 유행이었었는데 이거 지금도 유효합니까? 당연히 유효한 소재라고 생각이 그래요.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부동산의 역사 자체가 교통의 역사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이제 물리적 공간에 대한 어떤 시간적 가치가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건데요. 처음에 이제 지하철이 도입이 됐을 때, 그리고 지금 이제 광역철도라는 그 고속철도라고 하는 GTX가 이제 첫 선을 보이고 나서 아직은 이제 A 노선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핵심 구간인 삼성역과 서울역 여기는 없잖아요. 그 남쪽에서 시작돼서 삼성역에서 수서에서 끊기고 그리고 이제 파주에서 이제 서울역에서 끊기는데 아마 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 그리고 시장역은 가장 영향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30분 안에 서울 도심까지 오게 되니까. 근데 문제는 만약에 파주 운정역이 있다고 하면은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그 GTX를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역세권의 아파트하고 그냥 파주 운정 신도시 안에만 있지 실제 파주 여기 역에 가려면 마을버스 타고 또 15분 가야 되고 뭐 이러면은 이 안에서 또 아까 마이크로 양극화가 그렇죠. 나올 네. 수가 있어요. 누구는 20분이면은 다 같이 옛날에는 서울역까지 1시간 걸려서 갔는데 이제는 20분이면 이쪽은 걸어서. 서울역 가고 여기는 20분이면 이제는 이 역밖에 못 가고 야.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가격이 좀 나래비가 나래비가 좀 세워지겠죠. 예. 여기도 마이크로 양극화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 아, 안에서도. 네. 지금 근데 GTX 한창 집값 오를 때 맞아요. 이제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진행 상황은 어때요? 지금 이제 그 A 노선이 말씀드린 대로 남과 북쪽의 시장역에서 서울역과 그 수서역 이쪽으로만 돼 있고 이 가운데는 뭐 이제 개통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A 노선은 그래도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데 네. B 노선, C 노선, 이제 D 노선은
아무래도 좀 이제 자금의 좀 사업성 문제 때문에 계속 좀 지연되고 있는 지연되고 모습이 있구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원래 2029년 개통 목표 이런 게 있는데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는 많이 좀 이렇게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많이 배웠어요. 아니 오늘 대치동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운정역에서 네. 서울역까지 22분 만에 또 주파를 하는 GTX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또 내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늘 나오시면 이 부동산의 궁금증을 부장님께서 너무 속 시원하게 맞아요. 해결해주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가끔 또 나와주시고 2025년도 부동산 상황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전달해 주세요. 허재무가 집을 살 때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원 부장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집 마련. 네, 내 집 마련. 아니 근데 이 다큐인가 기사를 봤는데 운정신도시에서 출퇴근이 너무 편해지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또 여러분들이 주거를 선택을 함에 있어서 많은 또 힌트가 될 것 같으니까 네. 저희가 부장님 많이 괴롭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맞아요. 질문 저희에게 많이 좀 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시장 좀 볼까요? 네. 양시장 빨간불은 계속 켜내주고 아니 있는데 연휴 전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상승 네. 동력은 조금 약해졌습니다. 코스피가 0.4%대, 코스닥 0.5%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12시경에 BOJ 또 금리 네, 관련된 주목해야죠. 네, 발표가 있고요. 그러고 나면 오늘 시장 마무리되고 좀 긴 기간 그렇죠. 연휴에 들어가니까 네. 여러분 일단 오늘 시장 대응 잘하시고 연휴 정말 즐겁게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선아 씨 우리 새해니까 또 네. 구정이니까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니까요. 인사를 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생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